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구득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구득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 정책과 예산을 보면은 522억 중에 시비가 193년으로 거의 33%가 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사업소에서는 우리 여성 정책과가 예산이 많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집행하려면은 일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집행의 효율성이 우리의 중요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중한 책임이 있는 여성 정책과 사업 중에서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또한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고민도 하고 고민을 했다면 개선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과는 많은 예산이 손입되어 있고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로는 이제 법에서 정한 바를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기도 하거니와 또한 사회적인 약자 또한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 조장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2월 1일부로 이렇게 와서 아직까지 중복성이 있는 것에 대한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가급적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되도록 매 사업마다 전력을 다해서 아주 성실껏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8쪽을 봐주시고 각종 이혼의 여성 참여 비율을 축소하려고 했는데 2010년까지 40% 확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여성 이혼의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작년 말 현재 통계로는 34.6%의 여성 위원으로 지금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약 5.4%가 아직 모자라고 있는데 올해 40%까지 확대되도록 기획 검사 담당관과 협조해서 위원회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까지 약 한 40%가 될 수 있다 이거죠.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3주 무인도 짜리 사업인데 예산이 800자리에서 거의 한 13억 집행 계획이 있어요. 네. 맞죠? 네. 월 참여 인원수는 대략 몇 명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2월달에 이제 4개 기관에 제천 노인의 노인종합복지관, 명락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4개 기관으로 지금 배분을 하였습니다. 보통 이제 200일짜리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을 추운 때를 피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800을 7달로 나누면 한 110에서 120 정도씩 이렇게 되는 걸로 계산됩니다. 주로 일자리가 내용은 어떤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이런 유형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게 좀 애매해서 사업별로 보면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나 스쿨 전에 교통 지도 사업 또는 사서 도우미, 독거 노임 돌봄 사업, 노인 학대 예방 사업
거동 불편 노인 돌봄 사업, 폐자원 활용 사업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 일자리를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분들이 그 개인당 월급 수익은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인 월 20만 원에 이거 업무 지침이 있습니까? 예, 지침에 의해서 그 사원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지침입니다. 22쪽 지금 위기 청소년 발생 예방에 대해서 그 드림 존하고 그 학업 중단 청소년 전 사업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중간 부분에 학업 중단 청소년 전 사업과 드림 존 그 사업에 대해서 보십니다. 문제가 될 만한 청소년,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나 또는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청소년에 대해서 찾아가서 상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드림 존이 되겠고, 학업 중단 청소년은 그야말로 중퇴한 학생, 중고등학교를 중퇴한 그 청소년에 대해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상담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청소년 중퇴는 연간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발생하고요, 매년. 또 드림 존은 이제 부모의 부모나 또는 뭐 이런 쪽에서 300명 내외가 이렇게 파악이 대상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효과를 본다면 어떤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이제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사실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밟아볼 만한 성과가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퇴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선생님 말씀을 안 들어서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내쳐져서 이미 상담원들이 가서 얘기해갖고 들을 정도가 사실은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서 찾아가서 상담해야 되는 것은 더 나쁜 길로 또 다른 그들과 정상적으로 학업에 임하거나 또는 설명에 잘하는 청소년들하고 더 이상 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지, 사실은 요즘 자녀를 한 자녀가 대부분이라서 부모 말도 잘 안 듣는 애들이 선생님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학교에서 방출된 아이들 참 담당 과장으로서 이런 얘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해보면은 좀 막막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방하고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그 학생들 중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그 어린이집 보육용 부정수급 이제 심각한 걸로 그 언론에 많이 하고 있죠. 네. 전국적인 그 기세인데 또 아이가 어린이집을 실제 다니는 것처럼 허위롭게 운영을 한다든지 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부정수급 유형도 또 다양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부터 단속은 쉽지 않고 또 부정수급은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또 다음 달부터는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지금 계획되어 있죠? 잘 생각하고 계시죠? 예. 이런 참 심각한 그런 우리 실정인데 우리 담당과에서는 전담 인력도 부족하고 지도 정리에 이제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본의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지금 특단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재작년까지는 비교적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다 통합 전산망으로 되어 있어서 이중 등록이 불가능하고
또 외국으로 나간다거나 또 뭐 전출이 되면은 이중으로 이렇게 등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걸리고 있는 사례를 보면은 이제 외갓집이 이제 외국에 있는 경우에 이제 엄마 따라서 외국에 가면 출입관리소에 출국이 다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게 계속 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보임료 촉구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전산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출입관리소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다 이렇게 접발이 되고 또 이중으로 하지 못하는 점, 다만 이제 가끔씩 등록을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나가는 거에 대한 점검은 기별을 나가서 해야 될 걸 보고 아주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문제는 지금 전산에서 다 거의 다 잡아주고 있어서 전보다는 많이 부정수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처분도 많이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보완해서 지도 점검을 잘 해줘서 그런 나쁜 사례가 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건희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상세히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11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지금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거 운영 현황하고 프로그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4,500만 원이요? 네네. 그리고 엔지니어 집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네네.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20페이지에 지금 아동급식 공짜나 카드 운영 있죠? 네. 예. 지금 저희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일식이 3,000원으로 지금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죠? 예. 예, 이게 한 6년 전 급식 단가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희가 관내 학생들한테 저소득, 학기 중, 방학 중 지역 아동센터 그래서 지금 한 2,900명 정도를 일식에 지금 3,000원으로 해갖고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국도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군의 우리 담당 부서하고 도에다가도 건의를 해서 이 지금 실정이 안 맞는 급식 단가를 1,000원이라도 인상을 해야 된다. 제가 강력히 얘기했고 또 도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또 건의를 많이 했는데도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총괄 우리 지금 제천시에 이 아이들 2,900명에 지금 나가는 예산이 3,000원 단가로 했을 때 9억 정도입니다. 9억 정도. 제가 담당한테 자료를 지금 받았거든요. 그래서 1,000원씩 단가를 인상했을 때는 얼마가 더 추가로 소요되냐 따져봤더니 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4,000원을 가지고 편의점이나 어디 식당을 가도 자장면도 못 먹습니다. 밥은 더더구나 더 못 먹고요. 그래서 도에서 올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 단가를 제천시에서만이라도 먼저 단가를 4,000원으로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추경에 되면 해서 저희가 저소득 학기 중 방학 중 지역 아동센터 이 부분이 하루에 한 끼예요. 한식을 제공하는데 그거를 밥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 면에서 보면은 라면 값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체육과에서 무상급식으로 나가는 게 지금 36억에 친환경 쌀 지원하는 거에서 한 6억 해갖고 한 42억이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예산이 인상이 돼서 반영이 됐는데 도에서는 이 부분에선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만 믿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급식 단가를 충북에서 최초로 저희가 먼저 하든지 그래서 단가 인상이 좀 되게 제가 강력하게 좀 건의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23페이지에 지금 보면은 보육비
지원 확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부터 그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해갖고 지금 추가로 소득에 관계없이 그 보육료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행 그 지원하던 그 보육료가 한 10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 추가로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더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100억 정도에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25%, 저희 시가 25%죠. 그래서 저희가 향후 25억이 지금 더 필요한 사항이고, 그런데 이 이제 국가 이 부담률을 이제 전국 지자체에서 한 80%까지 올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할 겁니다. 올해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강력하게 이거 국가에서 한 80%까지 부담률을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내년에 만 3세부터 만 4세도 지금 보육료 전액 지원 지금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은 지금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 우리 보육료 지원이 총괄 저희 제천시 관내만 해도 300억이 넘고요. 거기서 저희가 한 25% 매칭을 한다고 해도 70억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그 관내 그 부분 다른 지자체하고 해서 부담률을 자꾸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고 지금 이 공약사업 이 내용에 23페이지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죠? 예. 추가로 지금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7페이지에 우리 조덕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는 지금 어린이집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 방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또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 하면 보육료가 한 달에 3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보조금 뭐 그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그 많은 예산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 잘못되게 쓰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혈세 낭비를 되고 하니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 점검 계획을 테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인력이 좀 부족하지만 주기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만큼은 어린이집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미리 좀 예방을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요. 28페이지 보면은 올해 그 시립 어린이집 6개소 가운데 2개소는 작년에 저희가 위탁자를 선정했고 올해 4군데가 지금 위탁자 선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4월경하고 9월경에 할 계획인데 이 공모부터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할 때 총괄적으로 민간 위탁 사무 관련해서 할 때 그 공모할 때부터 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세하게 공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4군데가 지금 위탁자 선정이 있는 만큼 그 공정성이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그 17페이지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있죠? 예, 그 지금 이 부분에 그 해피포전이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요. 지금 조사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해피포전에서 우리 지금 위탁을 받아서 그 영원한 쉼터를 우리가 지금 위탁을 줬고요. 2009년 10월부터 그죠? 예, 그래서 그 영원한 쉼터 시립화장장이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지금 2년 3개월은 해피포전에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그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난번 우리 청주, 충주, 제천 비교해서 언론도 보도가 됐지만 제천이 15만 원이고 그 관내 지역 사람들은 우리 지금 30만 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용료 부분도 제천 시민은 한 10만 원으로 하고 관내는 50만 원 정도로 지금 청주, 충주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인하돼야 되고 그리고 그 감면 대상자도 지금 보면은 그 이제 그 상위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은 50%가 아니고 100% 감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또 관리부 부분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해서 좀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요. 장기 기증자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지금 새로이 발생하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조속히 그 조례를 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우리 제천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속히 또 면밀히 검토하셔갖고 조례 개정이 좀 빨리 시일 내에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영원한 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0일 월요일 날 전체적인 업무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죠? 예, 해피포전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도 받고 질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년 3개월 동안 이제 운영하면서 우리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담당자가 한 1년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제출된 해피포전이 제출된 서류들이 보니까 굉장히 간단해요. 결산서 한 장, 그리고 2011년, 12년 운영 계획, 그 외에 어떠한 증빙 자료도 저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확인을 해봤냐 했더니 증빙 서류까지는 가서 확인을 못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꼼꼼히 그 부분에 있어서 증빙 서류까지 좀 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 아직 못 봤고요. 지금 보면은 수입 지출을 보면은 2011년도 수입만 해도 한 11억이 되고 지출이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2010년도는 수입이 한 10억 7천 그리고 지출도 한 9억 5천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거기 해피포전이 수입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상응하는 그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지금 수입 지출 관계를 따져보니까 그 지출에 합당하지 않은 과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한 예를만 들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용역수수료라고 해서 2011년도에 한 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이걸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게 대표이사하고 총무이사가 바뀌면서 2년 3개월 동안 있었던 월급을 한꺼번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급 기준이 있냐, 거기서 나가야 될 타당성이 있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담당 부서에서 따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자 지급, 해마다 마을회 쪽으로 1,600만 원 정도씩 이자 지급도 했고, 감가상각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지출 부분이 제가 서류로 봤을 때 좀 합당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조금 더 조사가, 이렇게 좀 실태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대로 지금 상부가 일부 거기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게 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도 다시 실무 차원에서 성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서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공영 시설이고요.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점검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됐으니까 해보기 전에 미리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실시에 현장에 가서 실사 조사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제가 또 그날 자료 요청한 게 있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단기 순이익 한 2억 5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순이익만 가지고 순이익이 어디에다 지금 쓰여지는 거죠? 순이익에 대해서는 5%만 재정이 파송되어 있고 어디에 쓰이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한 규정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5% 규정은 이미 지출 부분에서 따로 나갔고요. 이제 요 순수이익에 지금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순이익이 뭐 10억이 나면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명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처음 자체에 제가 위스타 그 협약서 자체 보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협약 자체를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그 협약이 좀 부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지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현장에 가셔서 좀 실사 조사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저기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희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성길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담당 부서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많은 업무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성균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여성인재 양성을 통한 사회 참여 확산에 대한 계속 사업권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천시 그 전체 예산 중에 우리 여성 정책과의 예산은 몇 프로나 되나요? 12.2%입니다. 12.2%. 예, 12.2%. 그렇게 적은 프로인데 업무량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프로수도 많죠. 예. 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문화관광과나 혹은 토목 쪽으로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여성 정책과에 그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여성들의 권익 신장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 비율 확대 12년까지 40%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작년에부터 오늘까지는 34.6% 여성위원회 비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해마다 우리 위원회에 여성들을 많이 참여시키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 그 각종 위원회에 여성 인재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복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적절한 인재를 발굴하기에 담당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한 위원회도 중복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얼마 전에 모 위원회에 참석해보니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님이 그 사업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예, 해당 건에는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가 없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성의 인재풀 또 여성 참여 40% 확대를 위한 시급한 인재풀이 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여성들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함을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여성이기 때문에 과장님 다른 쪽으로 가는 예산을 우리 여성 정책과에 좀 많이 확대해 주셔가지고
우리 여성들의 역량 배양으로 여성의 그 권익 신장을 통한 사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건 뭐 여성 정책과정으로서 당연한 책무입니다. 여성 정책과의 예산 비율은 작년도 11.92%에서 0.3%가 빠졌다는 점을 제가 이렇게 통계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여성 정책과정의 소임은 당연히 여성의 권익 신장을 첫 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배가에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10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조기 정착 및 자립 역량 강화에 대한 계속 사업입니다. 다문화센터 작년 총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3억 원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3억 3천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로 예산이 세워졌나요? 아직까지는 올해 1월달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추경이 정리해야 될 부분이고 올해도 작년과 유사한 정도의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우선 예산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직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 정확하게 나오면 추경 예산 때 이제 그때 전까지는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업별 예산과 그 사업 계획도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곁들여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그 직영을 하실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가 덜 들어갈 걸로 사료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 위한 다문화센터 운영이 아니라 노출되지 않은 다문화 가족들과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족들 포함해서 자녀들까지도 잘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시고 또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끔 지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근본 직영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14페이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제천 시니어클럽 운영이 몇 군데에서 하고 있나요? 시니어 클럽은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 있죠? 네. 그러면 거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죠? 12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종사자는 몇 명입니까? 24명입니다. 24명이죠. 24명이 100% 2억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사업을 더 확장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전액 12사업은 가급적 지향하고 국토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토비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정부에서는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 시니어클럽도 지금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 방침이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기업 예산은 대폭 줄인다고 지침에 나와 있고요. 그렇게 향후 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반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정부 지원 없이 100% 시비를 가지고 24명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년
인건비와 사업비가 병행해서 시비가 쓰여진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다른 타시군에도 시니어 클럽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 이제 한 군데 실시하는 시니어 클럽이니만큼 향후 이것이 무작정 확산되어져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동료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때여서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탁 방법에 보면 공개 모집 후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위탁자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올해 어린이집 몇 군데가 다시 위탁이 될 건가요? 국립 6군데 중에서 네 네 군데죠. 군데가 올해 대상입니다. 네 군데인데 4월에 2군데, 9월에 2군데, 4군데인데 여기 나와 있는 위탁 방법처럼 그 위탁 만료 시 공개 모집을 해놓고 진정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신청자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현장에서 심사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위탁자가 선정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공모 방안을 아직까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다각적인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천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형식적 위원회고 무늬만 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 힘을 실어주고 위원회의 역량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의미로 이 부분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천시 보육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거 중심돼서 하는 네. 것이지만 보육정책위원회의 권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권익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인격을 존중해서 그러면 말을 바꿔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를 충분히 10분 활용을 하는 차원이죠. 그러면 이것이 기점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가 좀 더 활발한 운동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네. 공모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과장님, 많은 질문 답변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성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의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의원입니다. 화장장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 이 부분이 좀 사업 추진까지 보니까는 2008년부터 만료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만료시라는 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 겁니까? 계획서에는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행정적으로나 또는 지연이 될 부분이 감안되도록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어서 그 조항을
이렇게 감안해서 언급가 되겠습니다. 2008년 4월 22일 날 작성한 협약서를 보면은 사업 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법적 사무위원, 상무위원의 승인 등으로 이 사업 기간이 지연되는 사업은 연장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이 부분의 법적 사무위원이나 상무기관 승인에 어떻게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시간이 소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시계 변경 같은 경우 1년여 걸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이상이 소요됐다고 이렇게. 1년 이상이요? 예. 그러면 2011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면 1년 정도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2012년 말? 그거는 이제 기간을 다시 이렇게 선정해서 판단할 일이라고 지금 즉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우리 시하고 수학면 고전지 마을 대표하고 이렇게 해서 협약을 작성했는데 이 기간이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008년서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유인하더라도 이 부분은 이렇게 유인하면 안 된다. 이것이 유인된 부분이 또 포전의 분들한테 가면은 이거 상당히 여유 있구나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유권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협약서에는 사업기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아주 무엇이 박혀 있습니다. 협약서 예정년까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시에서 가야 될 부분이 지금 포전에서 포전하고 과장자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해피 포전이 발생된 거는 과장자 때문에 발생된 거 아니에요? 예. 과장자가 지금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해피포전을 통해서 마을회 운영토록 했습니다. 마을회라는 사업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면 마을 대표를 포함 마을 주민을 일컬어서 마을회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마을회를 상대로 협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을회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영원한 쉼터라고 사업자분 중에는 뭐 영원한 쉼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영원한 쉼터는 사업장이 되겠고요. 예. 사업 주체는 포전이 마을회가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자가 해피포전이 되겠습니다. 해피포전이 사업자가 됩니다. 영원한 쉼터가 예, 영원한 쉼터의 쉼터도 해피포전 사업자가 네, 사업자가 해피포전입니다. 이 해피포전으로 인해서 해피포전 내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결국은 과장장도 문제가 된다는 얘기거든. 마을에 주민들이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왜 여쭤보냐면은 올 사업들이 꼭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 해피포전을 운영하고 있는 영원한 쉼터가 올 2012년 9월 30일 날 계약 기간이 상당히 만료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쉼터하고 영원한 쉼터에 대한 이 수탁 계약이 2009년 10월 1일 날 이루어졌는데 2009년 10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로 수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9월 사업 계획이 오늘 여기에 같이 업무 보고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3개월 전에 서로 계약을 연장하든 다시 수익탁자를 선정하든 3개월 전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해피포전이 주변 마을 160억 8천만 원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영원한 쉼터도 결국은 거기에 해피포전의 이사가
대표자가 이제 박창호 씨고 이사가 김용철 씨인데 전 이장인데 여기 또 이사가 또 이준춘 씨 요 이분들이 내부 일을 안 가지고 대표자 안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쉼터도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천시에서 대비를 올해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수사 결과를 떠나서 지금 계약 조건에서 보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12년 9월 30일 계약은 해지가 되지만은 의리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했을 경우 갑이 의의 운행 능력과 공익상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근데 이제 요 부분에 들어간다고 위탁 운영을 왜? 해피포전이 지금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문화센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직영을 하듯이 이걸 다시 직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거지. 계약 기간도 만료돼 가고 그리고 특별히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회장님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 사업에 해피포전에 관해서 다시 이런 거론되지 않는 그런 그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줍사 하는 의미에서 좀 이걸 말씀드렸으니까 수의탁 기간이 끝나면은 제시시 응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계약은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보도에 하셔가지고 올 사업에 꼭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입니다. 네, 김 비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 김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침서 제출하시고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계획서, 다문화 사업에 대한 계획서, 요거를 일괄 묶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